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외국 집값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물론 제가 한국 부동산에 관심이 있지 외국 부동산은 아무래도 제가 조금 더 많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아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영상을 좀 켰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집값도 꺾였다. 금리 인상의 글로벌 부동산 추풍 낙엽. 미국 집값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래도 미국 집값, 외국 집값 몇몇 곳은 제가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를 봤을 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점이 있어요. 아마 연초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일단은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도 이렇게 올릴 줄은 정말 몰랐지만 금리는 올린다고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미국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같이 보자.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집값이 올라갈 때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그래도 미국이 자본주의 어떤 상징 중에 하나잖아요. 그리고 요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저거 하반기 되면은 꺾이면서 기사 나올 거다. 이게 여러분 제가 맞춘 게 전혀 아니고요. 제가 맞춘 부분이 0이고요. 미국 집값이 원래 하반기에 꺾여요. 왜 그러냐? 미국은 가을에 학기를 시작해요. 미국은 가족 단위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애들 학교 가야 돼요. 집을 사서 이사를 맞추는 데가 한 7월 달쯤 돼요. 그래서 한 8월 달부터 집값이 빠지고요. 그때 기사가 항상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예요? 올 초, 뭐 1년 잡아도 되는데 올 초부터 7월 달까지 금리가 올랐어야 내렸어요. 미국은 금리가 계속 올랐습니다. 미국 집값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랐어요. 엄청 올랐습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만큼 엄청 올랐어요. 집값만 올랐어요? 아니요. 월세도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죽을 판이라고 하죠. 그럼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작년 얘기는 안 할게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왔었어요. 그리고 집값도 계속 쭉쭉쭉 올라왔었어요. 월세도 쭉쭉쭉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8월달 들어설면서 꺾인 건데 전문가는 거의 전원이 다 알고 있는 사실, 미국은 가을 아끼고 이사를 이때쯤 끝내고 7, 8월부터 원래 가격이 꺾여요. 근데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 집값이 더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은 여태까지 진짜 많이 올랐고요. 꺾일 때가 온 게 정상이라고요. 근데 미국 집값은 제가 꺾일 거라고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맞춘 게 아니에요. 참고로 다시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규제를 안 해요. 규제를 안 하면 수급에 따라 간단 말이에요. 이사철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이게 1월부터 7월달까지 금리를 조금 올린 게 아니에요. 금리 엄청 올렸어요. 그래도 계속 샀어요. 수급이 안 맞으니까. 조달이 안 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요거예요. 이 지경이 돼도 미국은 규제를 안 했고요. 지금 꺾여도 규제를 안 해요. 금리가 올라갔어도 수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게 미국 집값이에요. 이게 자유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말 그대로 수급에 따라서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집을 살 때 사고 팔 때 팔고 물론 당연히 사면서 모기지가 높아지면은 나도 진통이 심하죠. 근데 보세요. 미국 사람들 인터뷰한 거 싹 뺐는데요. 현지에 계신 분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현지에 아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에 일한 것 덕분에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안 샀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을 샀다 안 샀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대출이자만 올랐어요? 뭐가 올랐죠? 월세가 올랐잖아요, 여러분. 집주인한테 부담을 늘리면은 세입자한테 전가가 돼요. 미국은 그게 그대로 다 돼요. 이게 바로 미국이 규제를 안 하는 이유예요. 옛날에 미국 부동산 규제 했었다가요. 망했어요, 여러분. 역사에 나와 있어요. 미국이 부동산 규제를 심하게 했다가 월세 규제를 했다가 집주인들을 괴롭혔다가 망했다고요, 해당 지역이.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가 한 얘기 있잖아요. 한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빠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월세 통제다. 월세를 통제 시작하면 쭉쭉쭉 올라가서 어떻게 된다? 공급이 안 된다. 이게 지금 한국 시장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이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장을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영상을 키운 이유는 이거예요. 미국 집값은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도 미국 쪽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있을 텐데 가을부터 빠져요. 원래 그래요. 매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오른 거에 대한 얘기는 안 하죠.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금리가 오르는데도 멈추지 않는 미국 집값 이런 거 없어요. 금리가 오르는 대로 따라오르는 월세입자들. 집주임도 힘들지만 월세입자도 힘들다. 이런 게 없어요. 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거예요. 금리 인상의 글로벌 부동산 추풍 낙엽. 물론 미국만 이렇고요. 다른 국가 뭐 캐나다나 뉴질랜드, 호주는 달라요.
근데 저는 거기는 사실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미국은 일단 이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우리가 그래도 좀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수급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요, 언젠가 이 현상이 없어져요, 여러분. 자유시장은 이거 없어져요. 공급하다가 어떻게든 공급해야 돈이 되면 공급하다가 과잉 공급되고요. 약간의 침체기가 올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 아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금리 계속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월세도 계속 올라왔었고 그 동기간이에요. 금리 오르고 집값 오르고 월세 오르고가 여태까지 1년간 지속이 됐는데 이제 와서 요번 달에 요런 게 나와서 기사가 띡 하고 나온 거예요. 이걸 다 알려줘야죠. 근데 한국은 지금 이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 똑같이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보시면 이 생각 드시지 않으세요? 아, 금리 인상에 글로벌 부동산도 무너지니까 한국도 그래서 가는구나. 아니라고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잘못된 시스템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침체가 된 거예요. 거래가 안 돼요. 미국 사람들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 오면요. 전 거의 확신하는데 여기 민주주의 국가 맞냐고 물어볼 거예요. 커뮤니즘 아니냐고. 진짜 놀라고. 저는 외국 친구들 오면은 되게 재밌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 지금 한국 부동산 있잖아. 너 만약에 집을 2채 이상 사잖아. 그럼 집 살 때 일반인에 비해서 12배의 세금을 내야 돼. What? 거기서부터 재밌어지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 지금 팔리지도 않아. 못 팔아. 왜? 세금 때문에 못 팔아. What? 그리고 있잖아. 안 팔리잖아. 그럼 가지고 있으면은 집을 비싼 걸 가지고 있거나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무조건 보유세를 몇 배를 더 내야 돼. What? 이렇게 할 거예요. 저는 거의 이거 확신해요. 이해를 못 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자유시장이 아니에요. 자유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침체가 되든 하락을 하든 미국과는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지난 5년 동안에 상승할 때 전 정권이 갖다 붙인 게 있어요. OECD 국가가 다 올라갔기 때문에 한국도 올라간 거다. 그럼 연장돼서 이거죠. OECD 국가가 내려가니까 한국도 내려간다. 아니에요. 오를 때도 달랐고 내려갈 때도 다를 거예요. 자유시장 경제가 펼쳐지는 곳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되죠. 전 이거 아니라고 봐요. 미국이 최고다 좋다가 아니에요. 최소한 있는 그대로 두잖아요. 있는 그대로 두고 갈 길을 가잖아요. 보세요. 결국 월세도 올라가잖아요. 월세 엄청나게 올랐어요, 여러분. 세금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세금 올라가면 월세 올라가고 금리 올라가면 월세 올라가요.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은 미국 시장이 되게 좋은 척도란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미국에 관련된 기사를 보고 이걸 한국 시장에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언론도 전 다시 한번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왜 지난 1년간의 미국 집값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주고 다 뭉뚱그려가지고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동안에 여러분 미국보다 먼저 꺾인 데가 어디예요? 중국이랑 캐나다죠. 거긴 기사가 나와요. 근데 미국은 계속 안 나오다가 이번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건 왜 안 가르쳐줘요? 미국은 가을 학기가 시작이에요. 우리랑 학기 시작이 달라요. 이사철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알려줘야죠. 금리가 오르는 동안에 계속 집값이 오른 것과 월세도 올라간 이 부분을 왜 설명을 안 해줘요? 그리고 규제를 안 하고 있다는 사실도 왜 안 가르쳐줍니까? 생각이 전혀 다르잖아요. 한국 시스템을 외국 사람들은 지금 이해 못할 겁니다. 그래서 외국 부동산을 가지고 한국 부동산을 설명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국이 지금 여기랑 비슷해 보이신다 해도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공부를 해보시면은 전혀 다른 논리 원칙이 작동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걸 보고 그대로 OECD가 가니까 이제 한국도 가는구나. 꼭지 찍고 내려가는구나. 그건 주식을 논하는 거지 부동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서울에 실수요가 많은 수도권 내 서울 내 주택을 논할 때는 더더욱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었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